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스펙을 쌓고 타인과 경쟁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성공보다는 성장으로 자기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업글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0 트렌드 코리아가 선정한 내년도 10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업글 인간입니다. 네네. 자, 다뤄만 봤을 때는 뭐 업그레이드된 인간인가 막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맞습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의 줄임말이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어제보다 나은 나. 아, 일종의 일신 우일신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예. 옛날에는 사실 이제 이게 성공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 이런 사람을 업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훨씬 삶 전체 경력 개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성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 10년 전에 그 키워드를 살펴보니까 2009년에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스펙을 높여라.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better me, 보다 나은 나. 그 뒤에 비교 대상이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네. 낫도록. 그런데 지금은 이제 better me, 그다음에 이제 뒤에 숨겨진 말이 뭐냐면 than yesterday. 어제 나보다 더 나은 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요한 거죠. 기준이네요. 그렇죠. 자기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여가 시간이 많이 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TV 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업글 인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나도 보통 책을 보기 위해서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강변을 달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 이걸 찍기 위해서 뭔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그런 자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일종의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발전시키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지향하는 이런 업글 인간들. 업글 인간이 2020년도에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가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보통 왜 주 52시간 이게 생겼으니까 일종의 네. 워라벨 라이프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시간을 잘 보내자. 근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생애 전체에 걸친 경력 개발이 이제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성공하겠다. 하지만 최근에 세상이 어떻게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죠. 뭔가 이렇게 단순한 성공 공식 같은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이 배신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좌절감을 입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점가에서도 이게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자기개발서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기개발서. 네. 근데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사는 게 힘드니까 당신의 마음 힘든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공감이라든지 위로를 담은 에세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2019년 상반기 이게 종합 100위 그 베스트셀러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에세이고요, 지금 같은 거. 네.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쓴 시 같은 거, 시가 많이 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그 책들을 좋아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 11건 정도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2019년 올해는 5건밖에 아닙니다. 절반이 서 네. 줄었네요. 훨씬 더 에세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을 위해 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네. 지쳐서 이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아라 이런 것도 이제 짜증나고 정말 이제 그렇죠. 잘 자기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살아봐야 확실치도 않는 이런 삶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 트렌드 키워드인 이 스펙 쌓기는 사실 남들과 경쟁하는 어떤 빡빡한 싸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는 싸움인데 이 업글 인간은 성장 그 자체가 과정이자 목표잖아요. 근데 이 업글 인간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찾아보니까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뭔가요? 하나는 건강,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가가 있어야 되고, 여가.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글 인간도 그거에 맞춰서 3가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몸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운동이 통해서요. 그렇죠. 운동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자기 몸에 투자해서 운동하면 뭔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눈에 거죠. 보이죠 또. 예, 투자 대비 어떤 그런 그 자기 만족감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런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찾아보면요, 30만 건 이상의 그런 그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달리는 그런 게시물인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운동하는 여자, 운동하는 남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인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몸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돌려주니 여기에 투자를 해라.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취미의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아까 여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취미도 나만의 취미 활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얻고 동시에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뭐 아마 해보신 모르겠지만 라틴 댄스 동호회라든지 뭔가 그 프리 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 취미를 통해서 뭔가 먹고 사는 것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덕업일치, 이게 덕질하는 거하고 네. 직업하고 하나 합쳐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취미나 이런 것들 갖고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고 또 그런 거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가 능력인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식과 관련된 책들이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게 그렇게 잘 됩니다. 네, 맞아요. 예, 지금 뭐 저기 1과 9에 독서 모임을 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 지식을 점점 더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뭔가 의미 있는 지적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즐거운 모양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필라테스랑 발레로 몸 건강 네. 챙기고 있고요. 독서 모임도 하고 맞아요. 또 그림도 배우고 있는데 요새 그래서 정말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데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나면은 작은 성취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우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 작은 성취감을 갖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제 사실 성공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요. 자기 효능감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경험해보고 뭔가 성취해보고 그 다음에 숙달해보는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성공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실패를 하면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거든요. 네. 이거 자체는 사실 심리학자인 그 앨버트 밴두라가 말한 그런 개념인데 자기 효능감 자체는 뭐냐면 내가 특정한 과제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자신의 신념과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장애물을 만나도 잘 극복을 해내기도 하고요. 네. 또 자기 과제 수행할 때 자기를 잘 조절할 줄을 알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 일종의 통제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 되는 일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네.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이게 중요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네,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존중감 네. 이것과는 자기 효능감이 어떤 게 다른지 다르죠. 궁금해요. 자존감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고요. 예? 자신감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지만 자기 네. 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다. 특정 과제. 보다 훨씬 특정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런 업그레이드의 모든 요소가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자기 만족이 행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실제로 그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는 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네. 그걸 알고 계셔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예. 행복 연구자인 폴 돌란 교수가 있는데요. 런던 대학 교수거든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행복은 쾌락적인 즐거움만 갖고는 안 된다.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뭐냐면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갖고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걸 이루어내게 되면 보람이나 의미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즐거움 그리고 목적 의식 두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보면 그동안은 이제 주로 보면 그 만약에 자기가 즐거운 걸 하려면 그냥 뭐 쾌락적인 이런 걸 추구하게 되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걸 하나씩 달성해 가는 그런 기쁨이 잔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말을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 마가렛 대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보면은 네.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한 날, 그날이 정말 만족스러웠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태산같이 일이 많았는데 그 일을 결국 모두 다 이루고 해낸 날, 그날이 가장 만족스러운 날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업글린간한테는 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뭔가 이걸 달성했다는 의미로 가득 찼을 때 네. 그때가 되게 행복해지는 하나의 게임 같은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 담론이요. 좀 즉각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목적 의식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내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지도 듣고 싶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잘 지내야 될 텐데 일단 저는 좀 건강 때문에 좀 다이어트나 이런 걸 좀 더 하고 싶긴 해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중년이 되면 신체가 아무도 살이 찌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건강 자체를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동시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 행복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로 다른 사람하고 되게 친밀함을 느낄 때가 행복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하고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는 그런데 두 분 어떻습니까? 두 분도 뭔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몸, 취미, 지식 일단 욕심은 많습니다. 내년에 뭔가 발전하고 싶은데 황보혜 교양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림 배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한테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세요? 그렇게 배운 근데 거예요? 사실 저한테 배우면서 저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업그레이드 되신 거군요, 이미. 제가 업그레이드 된 건지 모르겠는데 황보혜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네. 내년에 좀 더 유연해지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뉴스 더 열심히 전해서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 구독자 좀 늘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멋진 목표네요. 네. 같은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0 시대에 더 업그레이드된 저와 이 두 분의 모습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